네, 이번 시간엔 오늘 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그리고 앞으로 주목해 봐야 할 이슈만 쏙쏙 모아서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이유진 아나운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핫한 이슈만 오늘도 쏙쏙 뽑아 찾아왔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슈 전해드리겠습니다. 너무 급한 거 아니에요? 네? 너무 그런가요? 급한 거 아니에요? 아, 좀... 제대로 인사도 못했는데 그래요? 네, 인사 대표님 한 말씀 하고 막 치고 싶으셨는데. 들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네. 빨리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네. 역시 시청자분들 우리 나우경제 이 시청자분들 그렇게 마음이 급하지 않아요. 혹시나 채널 돌리실까봐 아, 그랬죠. 바로 채널 고정해서 바로. 알겠습니다. 얘기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네. 네. 그럼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는 국제 원자재 가격이 4차 슈퍼사이클 지점에서 반등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 확산기였던 지난해 3월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가 전 세계적인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5월까지 꾸준한 상승 흐름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원자재 값이 이렇게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도 또 함께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최근 많이 오른 기름값, 또 외식비, 장바구니에 담긴 식재료값 많이 오른 거 느껴지시죠? 또 건설 현장에서는 철강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공사에 차질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게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른 영향이 소비자 물가까지 자극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한은에서는 이 같은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원인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회복과 또 수급 요인 등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만큼 내년부터는 다시 또 하락세를 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그만큼 지속성이 불분명하다 이런 이야기겠죠. 또 이렇게 원자재 값의 5차 슈퍼사이클 진입 여부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5차 슈퍼사이클. 네. 그러니까 이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서 그러니까 CPI, 그 커스터머 프라이스 인덱스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니까 이거 돈 지고 있는 것보다 뭐라도 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주가가 오르는 이런 구조가 되고 있는데 이게 끊임없이 갈 수는 없어요, 사실은. 뭐 주식이 대나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소나무. 끊임없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나무의 관점인데 소나무는 꺾였다가 그 기반을 더 튼튼히 해서 위로 올라가고 꺾였다가 다시 위로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줄기가 튼튼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소나무야 이런 있잖아요. 그 모든 노래가 장르를 주식에서 나왔나요? 근데 모든 장르를 성립하셔가지고요. 사실 적재적소에 근데 아까 노래들로 표현해 주세요. 그러니까 메이크업 받으면서도 노래를 계속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러셨어요? 네. 오늘 어떤 노래를 들으셨어요, 아까 대표님? 무슨 아저씨 노래 들려주셨었는데. 동요. 동요? 코끼리 맞아. 아저씨가 코끼리 아저씨. 그거 아 그래요? 코끼리 네. 아저씨 동요를 왜 갑자기? 그런가요? 모르겠어요. 내가 왜 했지? 코끼리 아저씨.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소나무의 어떤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막 대나무처럼 쭉쭉쭉쭉쭉쭉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원자재 가격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주식이 싸 보이는 것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판단이 드는 거죠. 근데 너무 투자 광풍이 이렇게 분다는 것도 결국은 이 투자 광풍이 분다는 건 어느 정도 거품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즉 우리가 뭐 사실 이거 계란 같은 거 쉐이킹하면 거품 계속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 거품들이 계속 쉐이킹하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거품이 언젠가 그 거품은 네. 빠질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가장 좋은 관점은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자꾸 이런 버블이 끼인다고 판단될 때는 현금 비중을 자꾸 늘려가는 전략. 네. 이게 가장 현명한 거 아니냐. 슈퍼사이클 글쎄요. 5차 슈퍼사이클까지는 그때까지 나온 바가 없어서 저도 경험한 바도 없고. 그죠? 저도 제가 주식시장에 들어왔지만 경험한 바가 없어요. 물론 이제 2000년도 초반에 이제 그 진짜 벤처 붐 불 때 그때는 뭐 1, 2, 3차 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쭉 올라가는. 네. 그죠? 대나무처럼 쫙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었고 상한가가 뭐 30몇 방이 나오는 종목도 있었으니까. 그죠? 30몇 박이요? 네. 상한가를요? 예, 상한가가
33방인가 34방인가 그럴 나온 수가 적은 있군요.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건 미쳤다 진짜? 그때 했는데 그러니까 세상에. 그때 저는 돈 못 벌었어요. 주식 잘 몰랐거든요. 주식 잘 몰랐고 그 다음에 그때도 슈퍼똥손이었어요. 찝으면 내 것만 안 가고 다른 거 다 갔어요. 그래요? 짚은 거, 짚어주신 것 중에. 짚어 준 게 아니고 그때는 개인 투자자였으니까. 이거 혼자 하셨는데. 혼자 해도 내가 딱 짚으면 내 거는 안 가고 다른 건 막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슈퍼똥손이다 이 생각은 했었는데 그 슈퍼똥손의 역사는 굉장히 길게 이어지고 있네요. 그죠? 아닙니다. 그래서 5차 슈퍼사이클은 저도 경험한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과연 그럴까에 대한 생각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불붙은 원자재가 말 그대로 5차 슈퍼사이클이 예상되느냐, 어떻게 볼까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제 우리 예병근 대표님께서는 오랜 주식 경력 가운데 한 번도 없었던 일이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실 그런 지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죠. 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자국 내 공급망과 또 산업 경쟁력 키우기에 본격화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요, 미국 동맹과 또 파트너 국가의 역할이 또 크게 늘어날 전망인데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기회이자 또 위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했었는데 우선 기회라는 쪽이 좀 더 우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략에 우리가 강점을 보이고 있는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군이 포함됐다는 점 꼭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특히 자국 생산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또 대응할 수 없는 이 반도체 분야에서요. 우리나라가 가장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걸로 기대해 볼 수 있을 텐데 실제로 또 우리 삼성, LG, SK 등이 최근 미국 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던 이슈도 제가 또 전해드린 적 있었죠. 또 이와 더불어서 너무 미국 좋은 일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우리 나눠본 적 있었는데 미국에 공장을 세운다고 해서 한국 공장 문을 닫는 게 아니라 또 한국에 오히려 공장이 늘고 있기도 하고 국내 증설 계획도 꾸준히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국이 협력하기로 합의한 만큼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사업에 최대한 중점을 맞춰 본다면 증시에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점 꼭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제 바이든 공급망 강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우리나라 지난번에도 이제 실내 외교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의 어떤 효과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걸까? 그럼 어떻게 보실까요? 근데 이거는 결국은 미국이 중국에는 공급하면 안 되고 네. 우리한테만 공급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최근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네. 바이든 행정부가 조금 더 완화 정책을 펴고 아니냐, 완화 정책을 좀 펴고 있는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게 틱톡 사용, 그 다음에 위챗,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우리나라의 카카오톡 비슷한 거죠. 그렇죠. 위챗과 이 위챗을 기반으로 하는 틱톡, 그죠? 이거 사용을 이제 폐지를 했어요. 그렇죠. 이거 사용 금지하는 걸 폐지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보안 문제 때문에 사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사용을 못하게 했었는데 이걸 풀어줬다? 이거는 트럼프 행정부보다는 더 완화되어진 대중 정책을 갈 거 아니냐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렇네요. 그런 관점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두 번째 이제 미국이 공급망 강화 청사진 발표하는 데 있어서 이 한국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이 지금 배터리나 그러니까 반도체 쪽으로 봤을 때 한국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미국의 어떤 입장이 드러나온 거죠. 그렇죠. 근데 드러나올 만하죠. 맞아요. 이만큼 반도체 우리나라가. 강국, 그럼요. 네. 그죠? 우리가 반도체가 약국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이렇게까지 강조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한미 동맹 관계를 그렇게까지 강조했겠냐? 결국은 우리가 커야 그들도 우리를 대접한다는 이 뚜렷한, 즉 내가 잘나야, 그죠? 네. 남도 나하고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이 인간관계하고 똑같은, 그죠? 내가 못나면 남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저렇게 미국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 내실을 더 키워야 된다. 네. 그 내실을 더 키워야 얘기는 된다. 맞는데 한국 산업계는 굉장히 좋은 얘기이죠, 사실은. 이 자체가 좋은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럼 추천해 주셨던 뭐 DB 하이텍, 어버브 반도체, 텔레칩스 이렇게 계속 지켜보면 괜찮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뭐 반도체 쪽은 계속 지금 슈퍼 사이클 지속되고 있다고 봐야 되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반도체 부품 쪽, 즉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라고 불리는 MCU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니까 그 MCU의 대표적인 회사들이 몇 가지가 있죠. 네. 어버 반도체 뭐 이런 회사들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이제 중요 부품들 중에 자율주행체 관련해서 텔레칩스, 그 다음에 DB 하이텍,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너무나 잘 올라오고 있는 트루윈, 이런 회사들이 트루윈. 모두 좀 관심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두 번째 이슈와 아울러서 또 저희가 계속해서 사실은 짚어드렸던 종목들이 또다시 출연을 했습니다. 이제 어버브 반도체, 텔레칩스, 그리고 DB 하이텍, 트루인까지 이런 부분들, 흐름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바로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올해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를 냈던 기계 장비주들이 하반기 본격적인 상승세를 탈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이 가팔라지면서 인프라 같은 고정자산 투자가 늘어난 게 또 이들 기업의 실적과 주가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인데요. 기업의 면면들만 봐도요, 6년 연속 단기 순손실을 냈던 두산중공업이 올해 1분기 흑자 전환을 했고요. 또 현대중공업지주 역시 1분기 5,340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실현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기계장비 업황이 올 하반기에는 더 좋아질 거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고정자산 투자가 부족했던 신흥국의 설비 투자가 또 확대되게 되면 기계시장의 실적 개선세가 더욱 가팔라질 거라는 기대감뿐만 아니라 미국의 주택시장 호조와 또 인도 등에서의 기계 판매량 증가세를 볼 때 가격 인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크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성장세를 미리 타고 있는 기계 장비주,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날아오를까요? 경기 회복. 그러니까 경기 회복이 되니까 이제 기계 장비주, 그다음 부품주. 근데 저는 이 측면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경기 회복이냐를 계속 갸우뚱하고 있는데, 맞아요. 거품이 좀 껴있을 예, 수도 있으니까. 계속 갸우뚱하고 있는데 주가는 계속 다들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유는 이제 계속 몰리는 거죠. 증시의 자금들이. 네. 그러니까 위험 자산의 쏠림 현상, 즉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한은 경기 회복이 되건 말건, 그 업황이 좋아지건 말건 주가는 전반적인 상승세를 만들어 나가고 있고,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글쎄요. 닭은 작년에도 좋았는데 닭이 또 빠졌다가 닭이 올라오는 거 보니까 결국은 닭.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야, 우리나라가 지금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뚜렷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자꾸 귀결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기계 장비주가 경기 회복세 때문에, 즉 기계 장비주가 올라가니까 경기 회복세를 논하는 것이냐, 경기 회복세가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기계 장비주가 올라가는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 저는 이거는 좀 거꾸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기계 장비주가 올라가니까 자꾸 경기 회복세가 아니냐라고 억지 해석을 갖다 붙이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좀 저는 거꾸로 해석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개선은 아직 안 됐어요. 근데 경기 회복도 뚜렷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기계 장비주는 올라가니까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게 뭐에 대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냐? 경기 회복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지금은 그냥 위험자산 선호 현상으로 인한 순환매 장세에서 기계 장비주들이 최근에 올라왔다는 것 뿐이다. 저는 이렇게 딱 일축시키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간은 기계 장비주의 차익, 즉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차익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지. 이걸 지금 실적 개선도 명확하지도 않고 경기 회복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올라온다고 이게 이 두 가지 기대감을 같이 부각시킨다? 아닌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래서 그 관점은 차익 실현 관점에서 보시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네. 정말 뭐 중요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기계 장비주에 이제 몰리고 있는 그런 관심들 역시나 어떤 실적 개선이나 경기 회복세 이런 부분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그리고 불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고점에서 차익 실현 관점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잠시 후에 저희가 오늘은 주식 보감 코너 대신에 앞서서 오프닝 때도 소개해드렸던 우리 예병근 대표님께서 어제 벨벳텍 4,000원이에요. 웰버스 4,000원 찍었어요. 지금 와. 현재 4,000원이에요.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대표님. 주마코프. 예. 주마코프는 곧 온다니까요. 그리고 방한 이슈가 있으니까. 네. 어쨌든 그런 또 즐거운 소식과 아울러서 저희 바로 랜디 주커버그와 인터뷰 내용 다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